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울에 왔고요. 사실 어제 왔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 왔다가 한 이틀 서울에 있다가 그리고 중국에 가는데요. 출장을 3박 4일을 가요. 3박 4일을 가는데 엄청난 일이 어제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 시간은 원래 시간이 11시 35분인데 저희 남편이 8시 20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2시에 자고 그리고 5시에 일어났는데 3시간밖에 못 잤죠. 너무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루가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잔 것 같아요. 하루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어제 미팅도 있긴 했는데 네, 뭐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어쨌든 미팅도 하고 어제 집에 와가지고 네, 혼자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이나 사가지고 갈까? 그런데 너무 졸린 거죠. 들어와서 잤는데 TV를 켜놓고 불도 켜놓고 잤어요. 네, 왜 불을 켜놓고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 보니까 또 4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글 쓰다가 글 쓰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녹음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그 미팅할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분은 언제 어떻게 미팅을 하게 됐냐면 원래는 합정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합정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당연히 짐을 놓고 합정에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택시가 파업이더라고요. 네, 택시가 파업이어서 이거를 물론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택시 타고 이동을 해요. 택시 타고 이동을 해서 택시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너무 죄송한데, 네,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가 갈게요. 이랬는데 다시 오시더라고요. 어, 사실 이제 제가 그전에는 막 이렇게 몸을 생각하거나, 뭐 컨디션을 생각하거나, 저는 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일들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몸 써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 써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강의했을 때, 그러니까 매일매일 했던 강의들은 사실 쉽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게 돼요. 근데 기획이라는 부분은 매일매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뭘 새롭게 해볼까? 오늘은 어떤 다른 일을 해볼까? 그리고 저에게는 좀 다른 일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러니까 몸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하면은 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컨디션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취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비워놓는 연습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 때도 머릿속에 돌아가고요. 운전할 때, 아이들하고 있을 때, 이동할 때, 이런데 머릿속에 계속 뭔가 막 돌아가고 있는? 근데 정지시킬 때가 있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요즘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고 뭐 나가서 일 보고 온다거나 저는 안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안 불편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셸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답변이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했던 답변과 지금 답변은 조금 달라요. 제가 20대 이제 중후반 때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거랑 대표님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돈을 잘 못 벌어요. 열심히 살면 이 정도면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아이는 2명이 있고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이게 저의 답변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난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서 열심히 살고 싶은 것보다는요. 제가 2년 후는 뭐든지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간은 저에게 시간은 한 2년 정도? 많으면 2년 정도밖에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2년 후면은 나 열심히 살고 싶어 이래도 저는 열심히 안 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귀찮을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 3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이제 입도한 지가 3년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에 입도를 했다는 것은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입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는 좀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좀 정리하고 제주도에 입도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요. 그리고 여행 블로그 운영하고요.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대표님 찾아가서 아는 이제 사장님들 뭐 얘기 어떻게 이렇게 혼자 가게 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혹시 뭐 SNS 하세요? 막 강의해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장님이 미셸님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일을 하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20대 때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열심히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뭔가가 그냥 미쳐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보다는 좀 뭔가가 미치고 싶은 그런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뭐에 몰입돼서 그때 뭔가가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하게 나 열심히 살았어 라는 그런 뿌듯함? 매일매일 그런 뿌듯함을 그런 느낄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20대 때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생각해보니까 저는 20대 때 경제적으로 사업하면서 어려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돈의 액수보다는 내가 무언가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랄까 그냥 좀 버티는 것 같아요. 내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땐 나 열심히 하고 싶어 라는 의지도 없을 것 같고요. 열심히 나도 하면 참 좋은데 왜 나는 열심히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어진 시간은 길면 2년? 2년 동안은 그냥 뭐에 미쳐보고 싶은 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머리 쓰면서 하기보다는 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래 뭐 해보지 뭐. 그냥 everything is okay. 정말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거? 네,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남은 일생이겠죠? 네, 남은 일생을 사는 그 기간이 길면 2년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가는 거고요. 한번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뭐 가면 뭘 있겠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제 PPT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설레어요. 근데 중국 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거가 굉장히 설레인 거.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뭐든 하면은 다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요즘에 유튜브도 해야 된다잖아요. 저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야 돼요. 근데 저 그거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하게 돼요. 근데 녹음해서 올리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제가 아마 20대였다면 막 찾아보고 마이크 구입하고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이거 찾아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 너무 이제는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뒤떨어졌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뒤떨어졌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 같아요. 미셸님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 완전히 핫해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왜냐면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이래요. 한 20대 초중반? 그리고 정말 많아요. 30대 초?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발악하고 있고요.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저는 좀 기쁘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기쁜 거지, 이 일을 가지고 뭐 대단한 뭐 성과가 있거나 이제 그래서 기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 나한테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는지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게 힘들어 어려워 이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기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내가 힘들어 어려워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은 아휴 왜 내가 일을 사서 하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단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네, 나 오늘 뭐 해?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 그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30일 과정 지금 하시는 분인데 제가 프리랜서 마케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구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가 궁금해요.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외에도 여러 가지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다른 마케팅에 대해 깊숙이 알면 할수록 마케팅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홍보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이겠지만 다른 회사를 경험하는 시간에 차라리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독립을 하고 싶어요. 네, 혹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이제 마켓 온라인 마케터라는 일은 정말 많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온라인 마케터는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영업해서 준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이야. 저 공부 잘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 저 영어 공부 하루 열심히 하면 저 영어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일 열심히 하면은 일 열심히 하면은 저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 열심히 배우면 저 돈 벌 수 있을까요? 이건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애가 저 한국어 공부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저 한국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연하죠. 잘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붙어요. 언어적인 센스가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쵸? 저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제가 붙죠. 열심히만 안 되고요. 저는 공부머리는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공부머리가 있어야 돼요. 자, 온라인 마케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온라인 마케팅은 당연해요. 근데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붙어요. 어떤 전제가 붙냐? 많이 해봤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봤어야 돼요. 이 전제가 붙어요. 내가 물이라도 팔아봤어야 되고요. 내가 신발이라도 팔아봤어야 돼요. 내가 액세서리도 팔아봤어야 되고요. 내가 그 전에 책이라도 팔아봤다면 온라인 마케터로서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면 온라인 마케팅을 조금 이해하고 열심히 하면 어, 직원 한 10명 이상 데리고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거만큼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희도 제가 하는 업무의 수익과 저희들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에 이렇게 수익하는 걸 보니까 네, 뭐 직원 10명이 있는 사업장이나 저 혼자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직원이 있거든요. 네, 직원이랑 둘이 같이 일해서 버는 수익이나 뭐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팔아보셨어야 돼요. 혹은 온라인 우리가 이제 활성화된 게 온라인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 나는 온라인으로 많이 팔아봤어. 근데 온라인으로 많이 팔아봤다면 굳이 온라인 마케터가 될 필요가 없죠. 왜? 그 열심히 파시면 돼요. 열심히 파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내가 옷을 많이 팔아. 근데 왜 온라인 마케터가 되겠어요? 여전히 옷으로 열심히 팔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일했던 거 말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나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잖아요. 내가 원래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출퇴근을 하고 싶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온라인 마케터,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는 거 온라인으로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어요. 어딜 가나 세일즈하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듯이 부동산도요. 투자하는 사람보다는요. 부동산 매매, 분양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마케터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 사업하시는 분, 그 하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온라인 마케터는 아니에요. 음식도 판매할 수 있지만 커피도 판매할 수 있고요. 옷도 판매할 수 있고요. 신발도 판매할 수 있고요. 집도 판매할 수 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선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좋아. 판매할 수 있는데 그거예요. 잘 판매하냐 이거죠. 너 잘할 수 있어? 네, 온라인 마케터는 성과형이에요. 성과가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성과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겠네요. 어떤 거? 오프라인에서 내가 일단 많이 팔아봤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온라인 마케터로서 난 성공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 일단 해봐야 돼 알 것 같아요. 네, 많은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잘 팔아요. 네, 저는 온라인으로 일단 팔았던 게 책. 저는 책 팔았고요. 제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출판사에서 다 거절한 책이었어요. 책 안 나가.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작은. 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인쇄가 잘 들어오고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1인 출판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컨텐츠를 99,000원에 팔았거든요. 네, 99,000원에 그 영어 그 상품이랑 같이 붙여서 팔았어요.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근데 그거는 팔리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팔릴 수 있는 상품이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판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20대 때 저 영국이랑 호주에서 세일즈 2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 다니는 그런 아르바이트 다가 거의 다 판매 아르바이트였어요. 카페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막 예식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런 예식장이랑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예약실에서도 예약실 엄마 한번 해볼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했고 저는 학원에서 강의했거든요. 대학교 때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에게 수업받는 학생들은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요. 이거는 세일즈랑은 좀 약간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엄연한 세일즈거든요.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만두지 않는 거. 이거는 당연히 매출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대학교 때 다닐 때도 이제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3개 하면서 다녔는데 하나에서 3개까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를 많이 팔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본 사람들은 첫째, 이 상품을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알아요. 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기획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잘 팔게끔 내가 기획을 하느냐. 그럼 온라인 기획이거든요. 온라인 홍보 기획. 그게 기획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맛집을 선택하실 거예요? 카페 선택하실 거예요? 맛집 중에서도 내가 홍보할 수 있는 맛집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 이거죠. 그건 아이템의 선택이거든요. 네, 정말 가장 잘 팔려면요. 잘 팔릴 것 같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아이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아이템을 볼 수 있는 눈? 와, 이거는 잘 팔릴 것 같은데? 내가 판매를 하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는 온라인 마케팅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조금 딱 봐도 그분의 경험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좀 달라요, 글이. 아, 이분 판매해보셨겠네? 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거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경영학을 공부했거나 마케팅을 공부했거나 광고학 쪽으로 영상, 사진을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거를 보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진도 다르지만 글도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는 찍는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게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일단 스토어 딱 봤을 때 이분이 스토어팜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스팅을 보면 이렇게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포인트들을 되게 잘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뭐 팔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스토어팜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어팜 있죠? 아, 그래서 다르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전에 했던 경험들로 실패를 봤을 수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프라인에서 했을 경우. 그런데 그거를 실패를 봤는데 이런 거 한 두 달 했어요. 한 세 달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당연히. 두 달, 세 달밖에 안 했으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한 1년, 2년을 했는데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런데 이분이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좀 부정적인 아이템을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가장 부정적인 아이템이 뭐였냐면 외국인 투어 기획하는 거. 열이면 열 다 얘기했을 때 그냥 관계자도 찾아가서 이랬어요. 그 사람들 다 콧방귀 꼈어요. 미셸린과 같은 기획력 가져온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한테 한 얘기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 미셸린 기획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미셸린과 같은 기획 저도 한 적 있어요. 자, 미셸린. 근데 미셸린 돈은 어떻게 벌어요? 이거에서 돈 어떻게 벌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이 벌릴 거예요. 그쵸? 다들 저를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갔던 분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오케이, 재밌어. 즐거워. 네가 하고 싶은 아이템이 맞아. 그런데 돈은? 근데 사람들 거기서 다 해답을 못 찾았던 거예요. 자, 이제 제 얘기 해볼까요? 저는 그때 얘기했을 때 반문은 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저는 경험자의 얘기를 신뢰하는 편이에요. 다 제가 가서 저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했을 때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 기획력은 굉장히 좋은데 돈은 어떻게 벌려고? 그거예요. 수익 모델 어떻게 만들려고? 수익 모델 못 만들어 이거. 결국 이거거든요. 근데 나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저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쫙쫙쫙쫙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험자 앞에서 그래 너는 실패했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그래 너 해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년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경험 너무 감사해요. 조언 너무 감사해요. 하고 나왔죠. 저 1년 버텼어요, 1년. 제주도에서 이 사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익 모델이 되거든요. 근데 수익 모델이 왜 안 돼요? 됩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요. 그거를 수익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모델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 모델로 만들어 본 즉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많이 많이 구성을 하고 만들어 본 사람들은요. 온라인 마케터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거예요. 온라인 마케터로서의 성공이냐 뭐 실패냐 이거는 정말 돈에 달렸어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마케터의 성과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획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 상품 몇 개 팔아봤어? 너 이 상품 그래서 몇 개 팔았는데? 너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5만 개 어떻게 팔았어? 어떤 식으로 5만 개를 팔았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5만 개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온라인 마케터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 그래서 너 몇 개 팔았는데 그래서 그 몇 개 팔았는데 이퀄 뭐예요? 너 얼마 벌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자, 부동산 35개 다 분양해야 돼요. 너 어떻게 분양했어? 마케터가 아무리 어떻게 기획력을 가지고 얘기해도 사업주나 그 기획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획력이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냐면 그래서 25개 타운하우스를 다 분양한 거. 분양했다? 이제 그때 봐요.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런데 나는 정말 기획력은 좋아.
와, 이렇게 하면 분양 다 될 것 같아. 오, 기획력 좋아. 자, 이제 분양을 했네? 하나도 안 됐어. 그거는 좋은 기획력이 아닌 거죠. 왜? 좋은 결과물이 없다면 마케터에게는 절대 좋은 기획력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에 대한 답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 그럼 좀 많이 팔아보세요. 네, 온라인으로 많이 팔아보시고요. 스토어 한번 열어보시고요. 내가 온라인으로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블로그로도 팔아보시고요. 인스타로도 팔아보시고요. 뭐 카페로도 팔아보시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팔았어. 나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냈어. 나 이렇게 해서 책만 팔았는데 월 1,000만 원씩 벌었어. 네, 제가 화상영어가 그랬거든요. 나 이거 화상영어랑 그 중국어 강의 같이 이제 홍보해줬는데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내가 월 1,000만 원씩 벌었어. 어떻게?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떻게 벌었는데 그게 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고요. 그게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다닙니다. 네. 네.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 저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많이 해본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많이 해본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몸값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직장인들 주위에는 직장인밖에 없을 거예요. 네, 보통 마케터들은 다 지인들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주위에 돈을 나한테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전혀 그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기업 컨설팅 같은 거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일이 안 들어왔어요. 그전에도 저도 와, 나 이거 한번 해볼까?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에 내 주위에 다 자영업자고 월에 50만 원도 쓰기 힘든 자영업자인데 제가 그런 분을 도와준다고 해서 결과물을 낸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가 기업에다 갖다 줘도 콧방귀 끼겠죠. 그쵸? 콧방귀 껴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부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돈 많으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마케팅은 대표의 영역이 아니거든. 직원의 영역이지. 대표가 앉아서 마케팅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앉아서 마케팅하지 대표들은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을 따오겠죠. 근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미셸은. 어떻게 건물을 블로그로 팔지? 나는 그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19세대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블로그를 팔아? 이분도 건물을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요. 미셸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돈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나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케팅 대행을 하고 싶더라고. 이게 공부하면서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딱 나랑 스타일이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체험단도 해보고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어. 막 1대1 코칭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좀 일 따오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냥 궁금해서 만나고 싶대요. 어떻게 블로그로 건물을 팔았는지.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요. 근데 블로그가 뭐예요? 대표님 회사 블로그 마케팅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직원들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 뭐 안 보세요? 보긴 보는데 저희는 그냥 회사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지. 근데 회사명 치면은 저희 블로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지. 근데 되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블로그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블로그를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가 뭐냐면요. 제가 PPT 자료를 꺼내요. 그 PPT 자료는 뭐였냐면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직원들을 고용을 할 때 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는 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생인데도 저는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딱 보고 우리 회사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미셸님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당연히 기업 대표는 회사에 이제 그 사내 강의 출강하는 강사들 많이 그러니까 강사 불러서 교육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주지 일반 뭐 작은 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요. 돈을 주죠.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결과물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기업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야,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너무 좀 길어지죠. 네, 이거 30분, 40분 넘어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마케터들 제 기업에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이거는 제가 30분이 넘어가니까 네, 뒷부분에서 다시 녹음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많이 팔아보세요. 팔아보시고 결과물 얻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딱딱딱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그거 딱 찾으면 아,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능력이 있네.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네. 일단은 그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터는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영업사원들이요. 열심히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정말 술을 잘 먹거나 인맥 관리를 정말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 돈 잘 벌거든요. 그리고 꼭 돈 많은데 거기 이렇게 사교 활동하러 다니거나.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거 판매하겠다고 맨날 문 열어서 사장님 있어요. 사장님 있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터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네, 나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홍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온라인은 더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이랑 다른 게 우리는 오프라인은 어때요? 이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 옷차림, 신발 이런 거 다 되게 중요하죠. 말투. 근데 온라인은 아니에요. 글, 사진, 영상, 내가 꾸미는 거, 그다음에 소통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로직 그런 게 약간은 좀 다르죠. 네, 어쨌든 좀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해주시고 되게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귀찮아한다면 강사가 되진 않아요. 네. 강사들은 강의하는 게 직업이고 가르쳐 주는 게 좋아서 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을까?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질문도 안 하시고 어떤 것도 안 하시면 아, 하기 싫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되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녹음을 해봤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길어서 다음에는 좀 10분에서 1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5분 정도에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단어가 다 빠졌어요. 네.